투자원 하세요. 관리는 미라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파트너스 박미라. 이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첫 컨텐츠는 우리 의무투자 비율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5년 12월 30날 법이 개정됐어요. 물론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지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쵸. 의무투자 비율을 위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컨텐츠를 의무투자 비율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우리 이제까지는 의무투자 비율 판정을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했을까요? 보통 3년 기준으로. 맞습니다. 벤처투자회사 엑셀러레이터 등록 후 3년,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또 등록 후 3년을 기준으로 의무투자 비율을 지켰는지 우리가 봐야 했는데요. 이 기준이 5년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뚜껑을 열었을 때 잘 지켰으면 되는 거죠. 네네. 그동안 좀 3년이라서 조금 팍팍했어요.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각 조합이나 주체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투자조합이에요. 개인투자조합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죠. 엑셀러레이터가 만드는 개인투자조합, 그 외에 주체가 만드는 개인투자조합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우리 A씨가 만드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의 50% 이상 투자. 맞아요.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설립 후 3년 이내의 기업을 우리가 초기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약정 총액의 50%를 이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해야 했다.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초기 창업 기업 외에 플러스 설립 후 5년 미만 기업 중에서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까지도 포함을 시켜줬어요. 조금 투자의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엑셀러레이터가 만드는 개인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렸다. 네, 뭐 이렇게 좋네요. 보기는 한데요. 5년 이내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은 좀 잘 모르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의 개인 투자조합의 경우는 네. 동일합니다. 약정 총액의 50%를 창업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시점에 뚜껑을 열었을 때 지켰어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창업기획자를 한번 알아볼까요?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비율도 있어요. 창업기획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정 총액이나 자본금 이런 게 아니고 투자금액,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금액의 40%를 초기 창업기업에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투자 금액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 네. 일단 고유계정의 투자. 창업기획자가 고유계정으로 투자하는 것, 이게 투자 금액이죠. 네. 두 번째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조합을 통해서 투자한 것도 투자 금액으로 봐줘요. 아.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네. 창업기획자가 조합을 운영하잖아요. 네. 그럼 이 조합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이 투자기업의 GP 지분율을 끌고 온 그 금액이 또 창업기획자의 투자 금액이에요. 아. 그러니 고유계정으로 투자한 거, 조합을 통해서 투자한 거, 이거를 합해서 이 합한 금액의 40%를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5년 안에까지. 5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네. 5년 동안 투자 이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업도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비율에 포함이 되나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법을 봤더니 그건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립 후 5년 이내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조합 산정할 때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창업계획자의 의무투자 비율에는 설립 후 3년 이내 기업에만 한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벤처투자조합 알아보도록 할게요.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비율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네. 자, 벤처투자조합은 누가 만드냐면 벤처투자회사, LLCVC, 신기사가 만드는 벤처투자조합과 엑셀러레이터가 만드는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비율이 조금 달라요. 벤처투자회사, LLCVC, 신기사가 만드는 벤처투자조합은 현재까지는 각 벤처투자조합의 20%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40%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엑셀러레이터는 각 벤처투자조합의 20%를 초기 창업기업에,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40%를 초기 창업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어떻게 개정이 되었냐? 이 각 벤처투자조합의 20%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각 조합별로 산정하는 건 이제 안 하셔도 되고 네. 전체 조합의 40%를 벤처투자회사, LLCVC, 신기사는 창업기업 앤드 벤처기업에,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에
이렇게 투자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벤처 투자 조합을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아, 그렇죠. 네. 어떤 시점으로 해야 되나? 하나면은 그냥 40% 하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조합이 등록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조합이 등록하고 나서 5년 지난 시점. 두 번째 조합이 또 등록하고 나서 5년 시점. 세 번째 조합이 등록하고 나서 5년 시점. 각 시점별로 의무 투자 비율을 40%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벤처 투자 회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벤처 투자 회사의 의무 투자 비율은 자, 이렇게 됩니다. 총 자산의 40%를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거든요. 자, 네. 총자산의 의미는 뭐냐? 네. 총자산의 40%. 그럼 분모가 총자산이겠네요. 네. 자, 총자산은 벤처 투자 회사의 자본금, 모든 벤처 투자 조합의 약정 총액이 총자산이에요.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모든 조합의 총자산 중에서 모태 조합은 제외, 3년 이내 기업은 제외, 세컨더리 M&A 제외, 민간 재간접 펀드 제외. 이렇게 산정해야 좀 복잡하죠? 네. 이렇게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조합들은 빼고 자본금과 이 전체 조합의 약정 총액을 분모로 하여 이것의 40%를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아, 조금 복잡하네. 복잡해요. 여기도 시점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조금만 하나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네.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자본금 같은 경우는요. 네. 벤처 투자 회사가 자본금의 2배 이상의 조합을 운영한다면 이 분모에서 자본금은 빠져요. 분모가 작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복잡하죠? 네.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시행이 된 게 이후 결성된 조합에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2026년 7월 1일 날 이제 개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 이후의 조합부터 시행인가? 개정 이후에 등록된 조합부터 시행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네네. 그 부칙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행일 당시에 2026년 7월 1일 당시에 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조합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적용한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에 조합이 결성되었더라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은 요 개정법을 적용하고요. 네. 3년이 이미 지났어. 네. 그런 경우에는 기존법을 적용하겠다.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정리가 좀 이해했습니다.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